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납니다. 서울 수색과 상암 DMZ 사이 철도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삼성전자가 정년 60세로 연정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1980선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사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간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인데요.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66포인트 오른 1978.4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주택지표 효조에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외국인이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905억 원, 기관이 606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33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6% 올랐고 서비스업과 증권업, 유통업, 운수창고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철강금속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전날보다 4.21% 오른 79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80만 원 선까지 근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지주와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6% 내린 528.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4원 오른 1068.8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정몽중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대중공업 지분에 대한 백지 신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요? 네, 증권가에서 2조 원에 가까운 정몽중 새누리당 의원의 지분이 매각이나 백지 신탁될 경우 대규모 거래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전례가 없어 이렇다 할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정 의원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은 10.15%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일단 정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이 지분에 대한 백지 신탁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만약 정 의원이 이 지분을 백지 신탁할 경우 1조 7천억 원의 지분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백지 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사업구조와 서울시장과의 연관성이 없어 백지 신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나 하이투자증권이 서울에 사업정을 두고 있어 업무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지 신탁에 따른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뚜렷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분석하는 증권사 연구원은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정 의원이 지배주주이긴 하지만 그동안 사업과 무관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백지 신탁은 개인 간 사적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죠? 네,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이 불투명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크레딧 스위스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일간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순매수 규모는 5억 5,3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전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온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바뀌는 첫 번째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엔화가 안정화됐고 올해 예상 순이익 하향 조정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이버, SK텔레콤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일 26일 BNP 파리바는 한국의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이익 개선을 위해 심각한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도 구조적인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 중국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내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337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을 포함 최근 5거래일 동안 7,511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부 대출과 만기 5년에서 10년의 중기 분할 상환 대출 상품도 출시됩니다. 고정금리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이행하거나 보강한 수준이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수색과 상암 DMZ 사이 철도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상암 DMZ역은 서북권 광역생활권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수색역 일대 철도 부지는 코레일 주도로 2007년부터 복합 개발이 추진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 소유 간 이견으로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개발을 위험을 줄이고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색역 구역, DMC 구역, 차량 기지 이전 구역, 유보지로 나눠 분할 개발이 추진됩니다.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삼성전자 사업협의회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도 임금의 10%씩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들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위해 임금 피크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습니다. 기본급도 1.9% 인상합니다. 호봉 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입니다. SK그룹 오너 형제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도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서열 3위인 SK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옵션 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롱텀 에볼루션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국내 시장에 LTE가 등장한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지난달 22,942만 명이었습니다. 매달 70에서 8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최근 3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LTE 가입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가 전국망 구축, 광대역 서비스 개시 등 새로운 LTE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살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오르기만 하던 이 위안화의 가치가 지난주부터는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제부의 신경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외환시장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위안화 환율 움직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이 위안화 가치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해서 어제는 한때 1달러당 6.1351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31일에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위안화는 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기준 환율, 중간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폭으로 움직이는데요. 이 고시 환율도 오늘은 작년 12월 6일 이래 가장 높은 달러당 6.1224위안에 달했습니다. 이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지난 2005년 이후에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서 약 35% 정도 절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락세로 올해 들어서는 1.2%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1%대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미미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외환 당국의 관리하에 지금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던 위안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한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던 위안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절하 추세로 돌아섰냐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월가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하려는 인민은행의 개입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해온 중국의 환율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해온 데는 고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외자 유입도 내수 진작, 물가 안정에 위안화 절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확대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절상은 순기능보다는 이 부채를 늘려서 금융 불안을 초래하고 오히려 중국 경제에 독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안화 절상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편중된 움직임 탓에 자금이 계속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서 인민은행이 투기 세력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절하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서구 언론들은 최근 위안화 절하폭이 지난 20년간 최대 수준이라면서 중국이 환율 전쟁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외환관리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최근 위안화 가치 절하가 단기적인 거래 전략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당국은 개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개입설은 시장에서는 갈수록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금리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위안화 절하와 맞물려서 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또 한 번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과 함께 금리도 좀 요동을 치면서 이 중국 자금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고채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 2달 사이에 0.3%포인트 올랐고요. 중국의 2년 만기 국채와 같은 만기의 금리 스와프 수익률 차이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신용경색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최근에 위안화 절하가 중국 경제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최근 일고 있는 부동산 거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은행권에 자금 압박을 가하게 될 경우 이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요동치면서 신흥시장과 같은 자금 유출이 중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과 그림자 금융에 따른 부도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위험 요인이 자칫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또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자금시장의 수급 불안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금융시장은 지금도 당국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만큼 이 자금이나 외환시장이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관론처럼 이 중국 시장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가장 궁금한 것이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 장기적인 위안화의 절상 기조가 꺾이지는 않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위안화 약세 전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이례적인 위안화 절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작년에 3% 정도 절상이 됐는데 이어서 올해도 한 2-3% 정도 오를 것으로 시장 관계자 대부분이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당국은 위안화가 절상 쪽으로 일방통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는 해소를 하고 이 상승과 하락 두 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위안화의 하루 변동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민은행이 외환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머지않아서 이 변동폭을
지금 위아래 그 1%로 움직이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확대하기에 앞서서 현재 단기 변동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환율 변동폭이 마지막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2012년 4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변동폭을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지금과 같은 1%로 확대한 이후에도 위안화 가치는 5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절상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광대역 롱텀 에볼루션 서비스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합니다. SK텔레콤은 3월 1일부터 광대역 LTE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에서 기존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1일부터 전국 광역시에서 2.6GHz 대역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설 명절 특수로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8.6% 급증했습니다. 2011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식품을 비롯해 가전 및 문화용품, 가전생활용품, 잡화 등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습니다. CJ제일제당이 베트남 제본시장에 진출합니다. CJ제일제당과 일본 종합상사인 스미토모는 오늘 베트남 남부 붕따오성 산업단지에서 밀가루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밀가루 10만 톤과 프리믹스 10,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15년 4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의 제본 기술력과 스미토모 유통망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양사는 지난해 5월 합작법인 CJSC 글로벌 밀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동반 성장을 위해 성과 공유제를 도입했습니다. 성과 공유제는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사전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발생하면 50%에서 70%를 되돌려주고 연내 성과 공유 도입 기업 정보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수 협력사에는 결제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발주 비율 증대, 거래 품목 확대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